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2학기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확률 및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석찬이라고 합니다. 4주차 두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과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좀 더 변형시켜 발전시킨 베이즈 통계에 대해서, 베이즈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확률이란 개념은 뭔가 하면 어떤 사건이 미리 발생해서 특정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안에는 A 사건과 B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때 전체 표본 공간 관점에서 표본 공간 관점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넓이분의 뭡니까? A의 넓이겠죠. 이게 A의 확률입니다. 면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먼저 같은 PA이긴 한데 B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의 사건입니다. 즉 이건 뭔가 하면 B의 면적분에 뭐가 됩니까?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요 곱사건 영역의 면적이죠. 곱사건의 영역이죠. 요거는 B의 영역이고, 요게 조건부 확률, A의 조건부 확률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뭔가 하면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B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체 표본 공간, 즉 샘플 스페이스가 이만한 크기에서 B 영역으로 줄어든 거랑 똑같죠. 우리가 처음 관심 있었던 PA라는 사건, A가 발생할 사건의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 내에서 A가 발생할 비율이었습니다. 그게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면, 조건부 확률에서 B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샘플 스페이스가 뭐로 바뀐 겁니까? B로 바뀐 거죠. 즉 우리의 관심 영역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B의 영역으로 바뀌고, 이 영역 안에서 A가 존재할 비율입니다. 그래서 B의 면적분의 B 안에 있는 A의 영역이 바로 조건 B에 대한 A의 확률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의를 글로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게 바로 조건이겠죠.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B 기분 A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P 기분 A가 아니고요. P 확률 A 기분 B입니다. 이 영어식 표기예요. 우리는 B가 주어졌을 때 A 확률이죠.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거꾸로 전치돼야 되는데 이 확률의 개념이 서구권에서 발달했으니까 그걸 영어로 표기하는 게 익숙해져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읽을 때는 PA 기분 B라고 읽습니다. PA 기분 B. P 확률 A가 주어졌 A의 확률인데 뭐 B가 주어졌을 때의 기분 B에 대해서의 확률 A 기분 B의 확률 P입니다. probability.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이 선후관계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기분 조건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B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요 막대 뒤에 있는 요거의 조건이고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뭡니까? 이게 PA예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A, PA가 되죠.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랬으니까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근데 사건 A와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왜요? 샘플 스페이스 크기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렇죠? 표본 공간의 영역이 달라졌죠. 우리가 PA는 전체 표본 공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PA인데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이란 말은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B의 영역으로 줄고 관심 대상이 조건이 먼저 주어졌으니까요. 이 조건 하에서 A인 것. 요 부분밖에 없죠. 이 부분은 B 안에 포함 안 되잖아요. 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확률값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B분의 A교집합 B의 확률. 요거는 PA와 같지 않죠. 요거는 뭐와 같습니까? P, A, 기분 B와 같다는 겁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깨끗하게 하고 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과 홀수가 나왔다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란 게 뭡니까? 홀수가 나왔다는 정보는 뭐예요? 샘플 스페이스가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1, 2, 3, 4, 5, 6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요게 전체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이 실험에서 3의 배수가 나왔다는 확률과 홀수가 나왔다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홀수가 나온 것과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왔다는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주어졌을 때 3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100%죠. 왜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거 두 개죠. 반대로 해도 됩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요게 주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문장을 잘못 거꾸로 읽었네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의 확률이죠. 이런 확률이 있고 그리고 홀수가 나왔다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홀수가 나온 것이 뭡니까?
1, 2, 3, 4, 5, 6입니다. 자,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했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주어졌어요.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거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PA가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홀수가 나왔다는 사실이 주어졌습니다. 홀수가. 이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면적 분의 3의 면적,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지금 이거는 뭡니까? P, A가 나오는데 이때 홀수라는 사건이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죠. 주어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건 뭐예요? PA가 3분의 1이죠. 여기서도. 근데 요것도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PA 기분 B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아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은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독립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홀수가 나오는 사건과 연관없이 A가 나오는 사건이 언제나 고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건이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아닌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사위는 독립시행 사건이라서 저렇게 조건부 확률 B가 주어졌을 때 A가 나올 확률과 그냥 조건부가 아닌 A 확률이 동일했지만 이 부분을 잠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독립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립시행의 의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언제나 6분의 1이죠. 즉 앞조건이 뒷조건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의 개념이. 앞조건이 뒷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실험은 독립시행입니다. 근데 독립시행이 아닌 사건의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런 항아리 안에 추첨 복권이 6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당첨이고 나머지는 꽝이에요. 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뽑아서 꽝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버렸어요. 밖에다가. 안에 다시 넣지 않고.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있죠. 예, 이건 비복원 추출에 해당되죠. 복원 추출은 어떻습니까? 자, 비복원 추출만 먼저 보겠습니다. 비복원 추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원래 6개에다가 첫 번째 사람이 보고 꽝 보고 버렸어요. 그러면 안에 남은 건 6개가 아니라 5개죠. 첫 번째 시행에 의해서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6에서 5로 줄어들었죠. 아까 조건부 확률은 뭐라 그랬습니까? 샘플 스페이스의 크기가 변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독립이 아닌 사건입니다. 서로 영향을, 앞의 사건, 첫 번째 사람이 뽑은 행위가 두 번째 뽑는 사람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을 뽑을 확률은 6분의 1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을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 되죠. 두 번째 사람도 꽝을 뽑으면 세 번째 사람이 당첨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당첨을 뽑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은 다 꽝을 뽑겠죠. 그렇죠? 3분의 3, 2분의 2, 1분의 1 이런 식으로 뽑겠죠. 샘플 스페이스가 계속 줄죠. 확률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샘플 스페이스가 줄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비복원 추출입니다. 이게 독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권 6장 중에 당첨 한 장이 있는 이 실험에서 한 장 보고 뽑고 꽝인지 당첨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뽑은 복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 안에 넣는 게 독립시행이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도 당첨을 뽑을 확률은 6분의 1, 두 번째 사람도 당첨을 뽑을 확률은 6분의 1, 세 번째 사람도 당첨을 뽑을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속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샘플 스페이스가 변경되지 않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샘플 스페이스가 준 것 같지만 실제 샘플 스페이스라는 개념보다는 사건의 비율이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사건의 비율이. 그럼 비율이 똑같았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홀수가 나왔다는 조건에 의해서 샘플 스페이스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결국 홀수와 짝수가 안에서 3의 배수 홀수와 3의 배수는 3과 6, 짝홀이 줄어들었죠. 샘플 스페이스도 줄어들었지만 위에 있는 사건도 줄어들었죠. 절반으로. 그래서 이 값이 같았고, 이 경우 우리는 이게 독립사건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조건부 확률이 이루어지는 독립시행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 100명 중에서 성별과 흡연 여부에 대한 분할표를 만들었습니다. 분할표. 자, 성별 남자 60명, 여자 40명입니다. 남자가 뽑힐 확률은 60%, 여자가 뽑힐 확률은 40%죠. 그 중에서 성별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또다시 100명 중에 흡연하는 사람만 조사해봤습니다.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흡연 하나 안 하나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 전체 45명이 흡연을 하고 100명 중에 55명은 흡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 비율, 여자 비율, 그리고 비흡연자 중에서 남자 비율, 여자 비율을 조사해서 만든 것이 이 분할표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봅시다.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선택된 사람이 흡연자일 확률은, 임의로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이죠. 전체 100명에 대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뽑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확률, 흡연자 확률이죠. 흡연자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흡연과 비흡연의 확률이므로 흡연자의 확률은 전체 샘플 스페이스 100명 중에 45명, 흡연자가 45명이죠. 그래서 0.45가 됩니다. 자, 흡연자를 A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자, 흡연자가 뽑힐 확률을 A,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남자일 확률이 B라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선택된 사람이 남자라는 정보가 주어졌어요. 남자. 근데 이 사람이 흡연자일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전체 100명에서 뽑았는데 남자가 뽑혔어요. 이 조건이 주었다는 말은 벌써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100명에서 뽑은 사람이 남자라는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남자 60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남자 60명 중에 그 사람이 흡연자일 확률은, 남자 60명 중에 흡연자일 확률은 30명이니까 0.5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체 흡연자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흡연일 확률은 PA는 0.45지만 요 확률은 뭐예요? 흡연자는 흡연자인데 뭐예요? 남자 중에 흡연자를 의미하죠. 남자 중에 흡연자. 남자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흡연자, 즉 남자 중 흡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중이라는 것이 먼저 조건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가 남자로 줄고 100에서 60으로 줄고, 그 중에서 흡연자 30이 올라가서 0.5. 그래서 이 두 확률은 서로 다른 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 되고,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흡연자일 사건과 남성일 사건은 서로 A와 B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샘플 스페이스의 변화로 인해서 서로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흡연과 남녀 성별에 의해서 비율차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요걸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어져서 샘플 스페이스를 줄여가지고 요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B라는 조건은 전체 PB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P와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나눈 거죠. 그게 B기분이 아니고요. A 기분 B죠.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입니다. 자, 근데 이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100명 중에 A와 B의 곱사건. A가 뭐예요? 선택된 사람이 흡연자인 확률. 흡연자 45. 그쵸? 흡연자이고, 그리고 B 사건, 남자인 거. 30명. 흡연자이고 남자인 사건 여기죠. 그래서 100분의 30 분의 뒤에 PB죠. PB가 뭡니까? 남자의 전체 100명 중에 남자의 비율입니다. 전체 100명 중에 남자의 비율은 100분의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분됨으로써 60분의 30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 좀 더 정의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샘플 스페이스 전체에서 B라는 샘플 스페이스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B가 발생했다는 조건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발생할 부분은
자, 여기에서 A 교집합 B가 되는 A, B 사건의 곱사건이 되는 이유는 A가 주어졌다고 먼저 고정되었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가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B 영역으로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 중에서 A니까 전체 이 부분을 뺀 B와 공유되는 A 부분. 그래서 B와 공유되는 A. 그래서 A와 B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읽을 때는 확률 A 기분 B라고 읽기도 하고, B라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읽어도 되시겠습니다. 자, 요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조금 더 아까 도메인 공간이 줄어든다는 개념에서 설명하면, B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A가 발생할 사건의 확률은 사건 B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사건 B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 B라는 샘플 스페이스로 샘플 스페이스의 공간이 줄어든 거죠. 그러므로 조건부 확률 P, A, 기분 B를 구할 때는 표본 공간이 B로 한정된다고 생각하고, 표본 공간이 B로 줄어든다 생각하고, 이 안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메인이 줄었다 혹은 표본 공간이 줄었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 9번 134페이지에 있는 예제 9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제 9에 보시면 어느 대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몸무게와 체중과 혈압에 따른 비율을 계산해서 이런 분할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혈압은 정상혈압과 고혈압으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체중은 비만, 정상, 그리고 정상 이하입니다. 이게 지금 밀리면서 하자가 뒤로 밀렸는데, 정상 이하, 그리고 정상입니다. 체중은 비만, 정상, 정상 이하입니다. 정상, 정상 이하. 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한 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이 사람이 고혈압일 확률은 전체 회사원 100% 중에 고혈압인 사람들은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20%로 나왔죠.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이 고혈압일 사건을 우리는 A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이 비만인 사건을 우리가 B라고 정의했습니다. 사건을. 이때 PA의 확률은 전체 100% 중에 고혈압일 확률은 20%죠. 그래서 0.2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죠. 0.2죠. 그 다음 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B의 확률은 선택된 사람이 비만일 사건입니다. 즉 PB는 전체 100% 중에 비만인 사람의 비율을 나눠주면 되겠죠. 비만인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아니라 25%죠. 0.25. 그래서 25로 하면 여기가 0.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표를 가지고 P와
고혈압이고 비만인 사람의 확률, 어떤 사람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고혈압이고 비만일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체 100분에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면서 비만인 경우 전체의 10%죠. 그래서 10이 되고 결국 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그리고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인 0.1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P, A 기분 B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A 기분 B는 어떻게 구합니까? PB에 P, A 곱사건 B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거를 유니온이라고 읽습니다. 요거를 합사건 혹은 합집합이라고 할 때 유니온이라고 읽고요. 요거를 우리는 캡이라고 읽습니다. 캡.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캡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 캡 B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A, B 곱사건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요 사건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자, 이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비만이라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비만이라고 했으니까 0.2라고 쓰지 말고 여기서는 100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100분율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25라 했을 때 25%의 확률로 비만을 선택했죠. 그렇죠? 비만인 사람이라 했을 때 그 사람 중에 비만인 사람 중에 고혈압인 사람은 확률은 얼마이냐? 1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10이니까 요걸 100으로 곱하면 여기가 40이 되죠. 그래서 0.4 40%의 확률인 겁니다. 25에서 10의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쵸? 4분의 1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40%밖에 안 되죠. 요게. 자, 그래서 요것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것도 있습니다. P, A 기분 B가 PB, PA 캡 B의 확률이면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A가 주어졌다 했을 때 B의 확률은 PB 대신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PA가 들어가고 위만 PA 기분 B가 들어가면 되겠죠. 샘플 스페이스가 다른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분모 샘플 스페이스가 그 바뀐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식에서 또 요런 관계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습니다. P, A 기분 B는 P, A 캡 B를 PB로 나눈 거죠. 자, 이때 P, A 캡 B는 AB 곱사건의 확률은 뭐가 됩니까? P, B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P, A 기분 B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요 뜻이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요 곱사건의 요 확률이죠. 요 확률은 무슨 확률이에요? 전체에서
이 사건은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에서 P, A, B의 확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확률은 이 전체입니다. 이거 P, A, 캡 B는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해서 A와 B의 곱사건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 표본 공간에서 요거의 확률입니다. A, B 곱사건. 요거는 뭔 뜻입니까?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났다 했으니까 B가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곱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요 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의 확률은 뭡니까? 요때 PB의 확률은 샘플 스페이스에서 B의 공간이죠. 요 B는. 그죠? 그 비율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요 관계도 마찬가지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죠. 즉 P, A, 캡 B는 P, B의 P, A, 기분 B이거나 혹은 P, A의 P, B, 기분 A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식에 의해서 바꿨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PA 캡 B는 PB가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난 가정 조건에서 A가 일어난 요 사건이나 혹은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곱해지는 요 사건과 같다라는 개념이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PA 캡 B를 구하는 것보다 PB와 조건부 확률인 B가 일어났다 했을 때 A를 구하는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답니다. 더 쉬울 때도 있대요. 일반적으로는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요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 곱사건,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보다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7명과 여학생 5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체 12명의 모임이죠. 샘플 스페이스의 크기가 12입니다. 12예요. 이 중에서 2명을 선택할 때 두 사람 모두 남자일 확률은 얼마이냐 라는 겁니다. 자, 12명 중에 2명을 뽑는 샘플 스페이스가 존재하죠. 총 12명 중에 2명을 뽑는 실험을 해요. 임의로 2명을 뽑아요. 12명에서 2명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12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구해지겠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12 컴포지션입니다. 순서에 관계없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명을 뽑았는데
두 사람 모두 남자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남자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래서 이 컴포지션 2가 죄송합니다. 여기 7이겠죠. 7 컴포지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7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리고 12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 2 팩토리얼입니다. 자, 5 팩토리얼 7 팩토리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6만 남죠? 여기 약분되고. 혹시나 이거 팩토리얼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n 팩토리얼은 뭡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n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팩토리얼의 의미가. 물론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 6만 남고 2 팩토리얼은 2니까. 그래서 여기는 7 곱하기 3이 됩니다. 분자항은. 자, 그 다음 12 팩토리얼 10으로 나누면 12 곱하기 11이 되죠. 2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요게 분모항이 여기가 6 되고요. 6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약분하면 2가 되고 22분의 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22분의 7이겠죠. 6과 12가 약분되니까 여기 2 되고요. 22분의 7이 됩니다. 자, 이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사건을 지정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를 두 번째로 선택된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 B를 첫 번째로 선택된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 12명 중에서 2명을 임의로 뽑는데 첫 번째도 남자, 두 번째도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첫 번째로 남자를 뽑았는데 두 번째도 남자가 뽑힐 확률이죠. 이게 왜 달라집니까? 전체 12명에서 첫 번째는 12분의 7의 확률이죠. 근데 한 명이 뽑혀나가면 두 번째 시행에서는 11분의 6의 확률이 되죠. 확률이 달라지죠. 첫 번째 사건 B가 두 번째 사건 A에게 영향을 주죠. 확률의 영향을. 그래서 이거는 독립시행이 아닌 비독립시행이 되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값이 PA와는 다르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따로 구해야 되죠. 이 조건부 확률은 뭡니까? P, A 캡, B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조건이 B로 주어졌으니까 B로 나누어야겠죠.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A도 남자고 B도 남자일 확률이죠. 자, 그 사건은 우리는 여기에서 B가 주어졌을 때 A를 구하는 그런 계산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왜요? 이 확률이 계속 변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식을 바꿨으면 P, A 캡 B는 P, B이고요. 그 다음에 P, A 기분 B입니다. 자, 이 뜻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도 남자고 두 번째도 남자고 남자. 요게 A 캡 B죠. 자,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 남자가 뽑힐 확률이죠. 처음에 남자가 뽑혔어요. 그게 B죠. B 사건이죠. 처음에 남자가 걸릴 확률은 얼마? 12분의 7. 근데 두 번째 남자가 뽑힐 확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왜? 샘플 스페이스가 줄었다는 걸 알죠. 즉
B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A가 확률이 변했죠. 샘플 스페이스가. 그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11명 중에 6명으로 변했잖아요. 두 번째, 요 수식의 의미가 첫 번째 B가 일어나고 그 B에 의해서 이 전체 확률이 변했다. 그러므로 조건이 B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샘플 스페이스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A 교집합 B를 구하는 것보다 A 기분 B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이 문제에서는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 구하면 죄송합니다. 11분의 7이죠. 이걸 11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2분의 7이 돼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값과 동일하죠. 요 값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이에요. 요 부분이 뭐예요? 첫 번째 남자, 요거는 두 번째 시행에서도 남자, 요게 비복원 추출이죠. 뽑힌 남자는 다시 뽑는 공간에 복원이 안 되잖아요. 요게 비복원 추출의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곱사건의 확률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곱사건의 확률 법칙. 예제 136페이지의 예제 11번, 136페이지의 예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동전을 던져서 공부하러 학교에 갈 건가? S.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갈 것인가? M을 결정하기로 맘먹었답니다. 근데 이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S를 선택하게 되면, S라는 사건을 선택하게 되면, 동전을 던져서 A, B, C 세 과목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면 D와 E라는 영화 중에 프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C를 선택할 과목은 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이 C를 구할 확률은 C라는 사건을 일으킬 확률은 뭐예요? 미리가 아니고요. 공부하러 간다고 결심하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S, 뒷면이 나오면 M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그러면 C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처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S가 앞면이 나오고 그래야 S를 선택하니까요. 공부하러 갈 거라고 학교. 앞면이 나오면 공부하러 가고 뒷면이 나오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고 즉 뭐예요? S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임의로 세 과목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이건 똑같은 확률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C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 순서 바뀌어도 이건 상관없죠. 그래서 요 확률이 C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요 C의 확률은 뭐가 돼요? 먼저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 S가 조건으로 선택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러 간다는 S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과목 A, B, C 중에 C를 선택할 과목이 되니까 처음에 동전을 던져서 S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서 A, B, C 세 과목 중에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죠. 무작위로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게 왜 영향을 주는가 하면 A에서 2분의 1 확률로 S가 나오면 3분의 1의 확률인 무작위 선택을 하게 되고 H가 나와서 S 공부하러 가게 되면 뒷면이 나와서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뭐합니까?
D 혹은 E 중 하나의 영화를 보는 2분의 1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S가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이 결정되는,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의 확률이죠. 뒷면이 나왔으면 2분의 1의 확률이 두 번째 시행에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의 확률에 영향을 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구해서 이 학생이 동전을 던져서 C 과목을 공부할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배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배반은 독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립은 아까도 한번 예를 보셨지만,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B가 주어졌다 했을 때 A의 확률이 그냥 전체 표본 공간의 A의 확률과 동일하다면 이게 바로 독립이란 의미입니다. 원래 PAB가 두 사건 AB가 독립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PB, 즉 샘플 스페이스 PA는 뭔 뜻이에요? 이 샘플 스페이스 PA는 전체 면적분의 A의 면적이에요. 이걸 확률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도메인의 면적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P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값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독립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어떤 거에 영향받지 않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서의 A의 비율인데, B라는 사건이 주어졌다 했을 때의 확률은, B라는 사건이 주어졌다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샘플 스페이스가 되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가 전체에서 B만큼 줄고, 그 다음 A와 B 사안에 있는 A의 비율이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같지 않다는 의미죠. 요거는 독립시행. 요거는 독립시행이 아닌 비독립시행이죠. 요게 바로, 요게 비독립시행이고, 요게 독립시행이죠. 전체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어떤 것도 영향을 안 주잖아요. 1이니까, 분모가. 그래서 요 값이 다르면 이 두 사건은 A, B 두 사건은 독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독립이 아니다. 다시 한번 P, A, B가 PA, 즉 요 두 사건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PA 기분 B가 PA와 다르다는 얘기는 B가 A에게 의해서 B가 A에게 영향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영향을. 그러므로 A와 B는 독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PA 기분 B가 PA와 같다는 얘기는 이게 같다는 얘기죠. 결국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PA 기분 B와 PA가 같다는 말은 A와 B는 독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런 등식이 성립하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말로 풀었으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과 사건 A가 발생할 확률과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 서로 같다는 의미죠. 그게 서로 독립이라는 겁니다. A와 B가. PA 기분 B가 PA와 같다면 PA 기분 B의 여사건도 PA와 성립합니다. 이거 왜 그런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P의 영향을 받는 이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니까. B가 발생해버리면 A가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을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요. B라고 하고요. A는 6, B에는 1, 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밖에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A가 뭡니까?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입니다. B는 1과 5와 3이니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앞전에서 봤던 독립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PA는 얼마입니까? A가 일어날 사건은 전체 6개 중에 6과 3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자, 이때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먼저 B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1, 3, 5가 일어나죠. 3개 중에 B에도 속하는 게 됩니까? 3은 B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하죠. 그래서 A 교집합 B니까 1입니다. 자, 그래서 PA와 AB가 같으므로 이 사건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뒤에 남아있는 P, A, 그리고 B의 기분 B의 여사건. 그러니까 B의 여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A의 확률입니다. B의 여사건은 뭡니까? 6, 4, 2죠. 3입니다. 그죠? 6, 4, 2, 3이죠.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 A가 일어나죠. 요 3개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6, 4, 2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4죠. 6, 4, 2 중에서 A는 4. 그래서 A는 6이죠. 6 하나밖에 없죠. 6, 4, 2 중에서. 6, 4, 2가 뭡니까? B가 아닌 이게 2, 4, 6입니다. 이 B가 아닌 사건이 일어났다 했을 때 A가 일어나는 사건은 2, 4, 6 중에 A는 6밖에 없죠. 한 개. 그래서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에서 A는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B는 홀수가 나올 사건을 상정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보면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B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PA가 3분의 1은 PA가 3분의 1이란 말은 B가 발생 안 했던 사건이죠. B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A만 발생했던 사건이죠. 근데 PA 기분 B는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사건, 이것도 같은 확률값을 가지므로, 그러므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두 사건의 독립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배반 사건은 이런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3보다 작은 수죠. 3 이하의 수죠. 여기는 4 이하의 수. 이게 AB라면 A가 발생했다면 B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죠. 이게 배반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봤던 독립사건은 6, 3, 그리고 1과 5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A와 B 사건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독립사건의 전형적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의 독립사건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어떤 확률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캡 B가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A 사건과 B 사건의 단순 곱으로 이루어지면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식에 의해서 요 조건식과 앞절에 있던 조건식 A 기분 B의 확률과 A의 확률이 같다는 요게 독립이라는 의미죠. 자, 근데 요 식에 의해서 PA 기분 B는 다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게 A와 같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결국 PAB가 P 곱하기 B가 된다는 이런 관계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도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 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식이 같아야 된다면 PA 캡 B는 PA 곱하기 PB가 되는 요 관계식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서로 독립이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아까 이렇게 제가 주사위로 던지는 이런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는데 PA 기분 B가 PA가 언제 성립하는가 보면 PA의 경우 표본 공간에서 사건 A가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PA 기분 B는 사건 B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A가 전체 표본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B가 사건 B 안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즉 A의 비율이 B의 에서
B인 부분,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이죠. 요 비율이 서로 같으면, 그러면 이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서로 확률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것, 안 주게 되는 게,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대부분 만들어 보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요 그림, 자, 요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그러면 두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별과 길거리 금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 남녀와 금연에 대한 찬반이 서로 독립이냐 독립이지 아니냐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M을 선택된 사람이 남성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A를 선택된 사람이 금연에 찬성할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M은 전체 60명 중에 남자니까 40에서 3분의 2가 되고요. PA의 확률은 선택된 사람이 금연이라 했습니다. 전체 60명 중에 금연에 찬성하는 사람은 38명이므로 60분의 38입니다. 그래서 30분의 19가 되겠죠. 이때 남자이면서 금연에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 60명 중에 24명밖이죠. 전체 60명 중에. 그래서 60분의 24에서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식에 의해서 독립의 조건은 뭡니까? P, A, 캡,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PA, P, B가 돼야 되죠. 그쵸? 요 식이 나오는 건 아까 앞절에서, 앞부분에서, 앞페이지에서 증명을 해 보였죠. 자, 죄송합니다. 여기가 B가 아니고 M이죠. M입니다. 여기도 M이고요. 자, A 캡 M은 5분의 2입니다. 근데 PA가 얼마입니까? 30분의 19고요. 곱하기 PM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곱해보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여기는 약분돼서 15가 되고요. 그러므로 45분의 19, 이게 5분의 2와 같지 않죠.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 A 기분 M이었죠. 이게 뭐와 같아야 됩니까? PA와 같아야 되죠. M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A의 확률은 동일하다는 독립의 기본 가정,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에 의해서 나온 식이 되겠습니다. 자, M이 남자가 선택되었다 했을 때 그 남자가 금연에 찬성할 확률이죠. 남자 40명 중에 금연에 찬성할 확률입니다. 남자가 선택되었으니까 도메인이 60에서 표본 공간이 60에서 40으로 줄었고, 그 안에서 남자 중에서 금연에 찬성하는 사람은 24명이니까요. 그때 PA는 뭡니까? 전체 60명 중에 금연에 찬성하는 사람이 38명입니다. 그렇죠? 이 값도 서로 같지 않죠. 그죠? 그러므로 서로
A와 M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즈 정리는요. 베이즈 정리는 요 수식을 전개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할까요? 네, 그러면 자, 베이즈 정리라는 건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근원 사건 A1, A2에서부터 AN까지가 서로 배반이라는 겁니다. 서로 배반. 서로 배반이라는 건 뭡니까? AI들이 서로 공유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서로 공유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때 I와 J는 같지 않겠죠. 공유하는 게 없는 공집합이란 뜻이에요. 즉 뭐냐 하면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봐도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전체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A1, A2, 조금 다르게 그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쭉한 타원이 B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 공간을 A1에서부터 AN까지가 서로 나누어 가신다는 겁니다. A1, A2 이렇게 해서 AN-1, AN의 서로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나누어 가져요. 그 안에 B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배반이라는 말은 서로 뭐라 그랬습니까? AI와 AJ가 서로 공집합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4개밖에 없으니까 A1에서부터 A1, A2, A3, A4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AI들끼리는. 그래서 이렇게 요 말의 의미를 바꿔보면 I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AI는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 오메가가 됩니다. 요게 서로 배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 부분이 요 뜻이죠. 자, 요거를 말로 표현하면 A1부터 AN까지가 표본 공간을 서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영역 없이 서로 분할한다는 거죠. B를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때 B는 뭐가 되겠습니까? B는 요 수식을 보시면 AI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요 뜻이 뭡니까? AI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자, AI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때 AI가 AI 비율 안에서 B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 영역과 요거는 서메이션 전체 영역분의 뭡니까? AI의 영역이죠. AI. 그 다음에 요걸 곱해지는 게 AI의 영역에서 뭐의 영역입니까?
B의 영역이죠. BI의 영역이죠. 그쵸? 요거의 비율의 곱이 총 더해지면, 즉 뭡니까? 요 비율이 되는 겁니다. 요 비율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 AI와 AI가 약분되죠. 그러므로 전체 공간에서 BI가 되는 겁니다. 전체 공간에서 BI의 비율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B가 된다는 겁니다. 요 각각을 요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PB는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서메이션 총합을 내는데 요 PAI는 전체 오메가 중에 전체 표본 공간의 넓이 이 사각형 중에 뭡니까? AI 영역의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요 AI 요거 하나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곱하기 할 때 AI가 일어났다 했을 때 AI 영역에서 뭐가 됩니까? AI 영역 안에서 B의 영역, 그러니까 AI 영역에 포함된 B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B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요 영역을 BI라고 해보죠. 자, 여기를 A1이 아니라 AI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BI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서로 약분되죠. AI와 분자와 분모에 있는 AI끼리 약분되고, 즉 요 말은 서메이션 전체 표본 공간에 있는 BI들의 비율, 전체 비율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PB가 되겠죠. 전체 공간에서 BI의 전체 서메이션이니까 서메이션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PB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자, B가 일어났다 했을 때 AK가 일어날 확률은, 자 B가 일어났다 했을 때 B의 비율에서 AK죠. B가 뭡니까? 밑에 있는 이 위에 있는 1번에서 우리가 증명한 요 수식이 되겠죠. 요 수식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 AK는 뭡니까? 자, AK B가 PB분의 PA K 캡 B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절에서 PAK 캡 B는 요 식이 PB가 앞으로 나와서 PB에 PAK B가 되고, 또 PA K에 P 곱하기 P BAK도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죠? 앞에서 쓰겠습니다. 요 수식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수식이 분자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 PAK는 PAKB가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PB는 여기에 있었죠. 이게 PB죠. 그러면 요 PAK, 캡 B는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 분자식으로 요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베이지 정리의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요 밑에 부분은 요 수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예요. PB가 요게 대물. 자, PB가 B와 AI의 교집합 부분이죠. A1, A2, A3에서 AN까지 쭉 이런 게 서로 A 사건이 N개가 이 표본 공간 전체를 나누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건들을 우리 요 합집합을 플러스로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사건은 어떻게 요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PB가 전체 AI의 합과 같은 요 부분 빼고 요거 뽑아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요 P, B, A, I의 곱과 같은 게 되는 거죠. 요 PB, B 기분 A1이 공통인자로 다 포함되어 있죠. 요 수시간에서.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PA1 플러스 해서 PAN까지 총 더해지는 그러면 요게 N개 있는 식이 되므로 서메이션 요렇게 풀었을 수 바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요렇게 수식을 뽑아내는 것을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이지 정리가 쓰여지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공장에 A1, A2, A3에서 주기판 마더보드를 생산한답니다. 그 생산량은 A1이 30%, B2가 50%, A3가 2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장 A1, A2, A3에서 각각의 분량률이 각각 2%, 1%, 5%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공장 세 곳에서 동일한 주기판을 만드는데 공장마다 특성이 달라서 분량률도 다르고 생산량도 다르겠죠. 그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정보입니다. 기존 정보입니다. 근데 이 기존 정보가 계속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실험하면서 실제 이거는 실제 생산량 그리고 실제 분량률 특히 여기서 나오는 분량률은 각 공장별 분량률은 뭐와 같습니까? 계속 변하겠죠. 계속 생산하면서. 근데 그 평균 낸 게 2%, 1%, 5%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회사 제품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 제품이 불량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 공식을 몰라도 이건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자, 불량률이 각각 2%, 1%, 5%란 말은 전체 A1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전체 생산량의 30%죠. 그 30%에서 다시 2%가 불량이란 소리예요. 그러므로 0.3에서 곱하기 0.02 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1%가 발생하죠. 0.5 곱하기 0.01, 1%. 그 다음 더하기 전체 생산량의 20% 중에서 다시 5%가 그 20% 중에서의 5%가 또 불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0.021, 즉 전체 생산량의 약 2.1%가 2.1%가 불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된 제품이 불량일 때 이 제품이 공장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얼마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된 제품이 불량이라는 말은 불량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1%죠. 그 2.1%가 어디에 갑니까? 0.021 분무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A가 걸릴 확률은 얼마입니까? 30%죠. 공장 A1에서 나온 제품이 걸릴 확률은 30%예요. 거기다 곱하기 뭐를 해줍니까? 이 공장에서 나온 불량률이죠. 그죠? 자, 그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했을 때 그 불량품이 A1이라는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했을 때 그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일 확률, 그러니까 그 값은 2%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01을 곱해주면 21분의 6이라는 죄송합니다. 곱하기 여기가 이퀄이 되겠죠. 21분의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예가 뭔가 하면 요게 기존 정보라고 했죠. 기존 정보. 근데 계속 생산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품질 검사를 하는 검사원이 불량을 자꾸 체크해봐요. 근데 알고 있기로는 전체 불량률 30%의 2%가 전체 생산량의 30%에서 2% 정도만 불량이라고 그랬어요. A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전체 비율에서. 그래서 그 값이 얼마였습니까? 0.3 곱하기 0.2이므로 0.06이 되죠. 그죠? 0.006이 됩니다. 0.006, 즉 0.6%가 되는 거예요. 0.6%의 확률로 A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불량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A 공장에서 너무 많은 불량이 나오거나 혹은 A 공장에서 만든 생산품 중에서 불량률이 2%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2%보다 훨씬 더 큰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원래는 불량률이 2%라 그랬는데 원래는 기존 정보에서는 2% 알려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A1 공장의 불량률은 A1 공장 생산량의 2%가 불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품질검사원은 2%라는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요.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모든 A1, A2, A3에서 나오는 공장들의 제품들을 품질 검사를 해보니까 A1에서 나오는 게 2%보다 훨씬 상회하는 5%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품질 검사원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이 정보는 낡은 정보고 요즘 A1 공장의 불량률은 5%만큼 상승했구나. 저 안에 뭔 일 있네. 라고 자기의 지식을 2%가 아닌 5%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요게 뭐예요? 사람이 지식을 얻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요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나에게 A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A라는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달 동안 A라는 친구가 나만 보면 짜증내고 나만 보면 시비를 걸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A 친구 이꼴 굿이라는 이 정보가 낡은 정보가 되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최근 경험에 의해서 이 경험이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아, 저 친구 요즘 짜증내. 아, 저 친구 전엔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내 지식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변경되죠. 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요런 지식을 얻는 과정을 모델링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링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 기존에 알려진 좋은 친구였다는 옛날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굿이었다는 친구 A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새롭게 없는 정보, 요즘 나한테 짜증내고 화도 많이 내고 뭐 이러니까 이거 보고 아, 저 친구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네, 변했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있던 내용, 이 친구 A는 굿이라던 이 내용이 점점점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이지 정리의 중요성이에요. 이 중요성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요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강아지가 교육을 받는 장면도 이 베이지 정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덜렁 어느 외국에 뭐 프랑스나 아프리카로 보내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나라 말로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이 뭔 뜻인지 몰라서 계속 엉뚱한 행동을 하겠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먹으라는 의미인 것 같네. 그래서 따라가서 밥을 먹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거였네. 그래서 나도 고개를 흔들고 손을 흔들고 웃어주니까 저 사람도 웃어주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계속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인사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이 나라 말을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한테 앉아라는 말 제일 처음 시켜보면 잘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계속 앉아 하는데 걔가 우연찮게 앉았는데 내가 좋아하면서 먹이를 주면 걔가 이제 그 먹이를 받아 먹은 걸 가지고 조금씩 자기의 기존 지식 체계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베이지 정리로 모델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요즘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을 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이지 정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요즘 들어서 베이지 정리가 매우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베이지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베이지 정리는 책 한 권이나 아니면 대학원 수준의 커리큘럼에서 베이지 통계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만만하게 볼 만한, 이렇게 한 챕터도 안 되는 요 분량으로 설명할 만한 분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베이지 통계학이라는 이름으로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그래서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던 요 내용이 이런 책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 정보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주차 시간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좀 늦었으니까 요 수업 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 전체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주차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